토트넘이 영입이 끝난 줄 알았던 에제를 하이제킹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요? 아스날로 하이제킹 당하고 말았는데 지금 골드 기자마저 레비의 쓰레기 같은 협상력을 쌍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니까 끝까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누르시면 유튜브 자체 자막이 나오니까 꼭 누르시고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고 나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디슨이 한국 상암구장에서 갑자기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시즌 거의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 메디슨의 대체자를 영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레비가 개쓰레기 같은 협상력을 보이면서 지금 현지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소식인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라인을 타면서 레비가 얼마나 쓰레기 협상을 했나 제가 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려면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안 올리고 하루 풀타임 켰습니다. 왜냐?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달릴 테니까 아직 구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토트넘이 에제와 협상 단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짤막하게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렸는데 이제 로마노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에제를 영입하기 위해서 5,5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 추가 옵션 오퍼를 제시했다. 약 1,13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와 팰리스 회장 스티브 페리시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에제는 이미 지난주 토트넘과 개인 합의를 마친 뒤였고 클럽 측에 자신이 토트넘으로 가고 싶다. 나 토트넘 가고 싶어요. 라고 뜻을 전했다. 하면서 지금 레비 회장이 직접 출동을 해서 팰리스 회장과 회담을 가지고 있다. 에제 역시 토트넘과 개인 합의를 마쳤고 그리고 클럽에 토트넘 가고 싶어요. 나 토트넘 갈 거야. 라는 상황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거의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토트넘 내부 소식통으로 유명한 폴 오키프가 다음과 같이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팰리스와 에제 영입을 두고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두 합의는 뭐냐? 그래, 에제 데려가. 오케이. 에제 팔면 이 정도 줄게. 라면서 클럽 간의 구두 합의가 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 1티어 골드 기자 역시 오피셜이 아닌 트위터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띄웠냐? 토트넘이 팰리스와 에제 영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두 클럽 간의 추가 협상이 계획되어 있는데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면서 에제를 영입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최종 합의 오피셜을 띄우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의 협상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새벽에 토트넘 에제 영입했구나.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자리에서도 뛸 수 있고 그리고 메디슨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에제라는 엄청난 선수를 확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아스날이 개입하면서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망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돌변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에제를 영입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스날이 하이제킹을 시도했는데 해당 소식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아스날은 팰리스로부터 에제 영입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아니 뭐야, 토트넘이 합의했다며?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이제킹 소식이 떴습니다. 기사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팰리스와 에제 영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마쳤다. 이번 계약은 6,800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 수준의 금액이고 토트넘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던 금액과 동일하다. 개인 조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7세의 에제는 목요일 프레드 릭스스타드와의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팰리스 소속으로 출전한 뒤에 북런던 클럽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하면서 갑자기 에제가 마지막 경기죠. 컨퍼런스 리그에서 팰리스 소속으로 뛰고 아스날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이번 영입은 아스날의 스포츠 디렉터 안드레아 베르테와 그리고 부회장 팀 루이스에 의해 진행이 되었다. 에제는 베르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부임한 이후 바쁜 첫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스날의 7번째 영입이 될 예정이다. 골키퍼 케파, 수비수 모스케라, 미드필더 수비 맨디, 노르가르, 윙어 노니 마두에케, 공격수 요케레스가 이미 아스날에 합류했다.
어릴 적 아스날 팬이었고 클럽의 유스 아카데미 출신인 에제의 이적은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있는 하베르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제는 2020년 여름 QPR에서 약 17만 파운드로 팰리스에 이적했고 그리고 팰리스에서 169경기 출전 40골을 기록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12번 발탁되어서 한 골을 넣었다. 아스날 특파원 제임스 맥니컬스의 분석. 아스날은 에제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 클럽은 처음에 에제 영입을 고려했을 때 와네리와의 계약 협상이 민감한 시점이었다. 와네리가 재계약을 맺자 아스날의 관심이 줄었고 다른 스쿼드 보강에 집중했다. 그동안 아스날은 가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 6천만 파운드 수준의 팰리스 요구액을 맞추는 것을 주저해왔다. 하지만 하베르치의 부상으로 공격 보강 필요성이 커졌고 상황이 달라졌다. 하베르치의 정확한 진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장기간 결장 시 공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에제가 하베르치의 직접적인 대체자는 아니지만 그의 영입은 트로사르가 독일 대표팀 휴식기 전에 센터 미드필드에서 더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에제는 아스날 유소년 출신이자 평생 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토트넘과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상징성도 있어서 아스날 팬들이 열광할 요소가 충분하다 하면서 토트넘에 갈 뻔했던 에제가 하이제킹 당해서 아스날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디 애슬레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적 지정 1티어 기자 로마노도 Here we go를 띄웠는데 아스날이 팰리스의 에제 영입에 합의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아스날은 하베르치의 부상이 에제의 영입 결정을 내린 이유였는데 팰리스와 6천만 파운드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날은 토트넘을 앞서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토트넘이 며칠 동안 심화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에제는 토트넘보다 아스날을 선택했다 라면서 지금 로마노 기자 역시 일단 에제는 아스날 간다, 토트넘이 멍청한 협상을 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현지 팬들이 레비를 욕하면서 아니 뭐냐 앞서고 있었는데 뺏겼잖아 하면서 레비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잡은 고기였죠. 에제를 협상 질질 끌다가 아스날에게 하이제킹 당해버리자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골드 기자도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냐? 이 에제라는 선수를 라이벌 팀인 아스날에게 뺏겼기 때문에 더 난리가 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토트넘 관련 트위터는 다음과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주요 선수가 부상당한 지 몇 시간 만에 저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하베르치가 갑자기 무릎 부상을 당한 지 몇 시간 만에 에제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메디슨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후에 대차자 협상을 시작하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스날은 일처리가 빨라서 하베르치 부상 당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에제를 영입을 확정지었다. 근데 토트넘은 메디슨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이 한국에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2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난 후부터 협상을 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레비 쓰레기냐 하면서 레비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드 기자가 장문으로 레비를 후려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후려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혼란입니다. 토트넘은 팰리스와의 조건에 합의를 했고 에제와도 개인 합의를 마쳤습니다. 에제는 토트넘으로 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팰리스는 내일 밤 유럽 대항전 경기에 에제를 출전시키길 원했기 때문에 거래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이게 지금 협상하는 단계에서 돈을 뭐 더 준다고 해서 당장 데리고 와 살게 이게 됐으면은 이제 팰리스가 에제를 그래 데려가라고 말을 했을 텐데 이제 돈이 계약 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에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 뛰게 해줘 나하고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스날이 치고 온 상황에 대해서 골드 기자가 저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 트윗을 보면 그런데 오늘 오후 늦게 아스날이 등장해서 역시 팰리스 조건에 합의했고 에제는 아스날과의 인연 때문에 아스날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또 다른 10번 노래 공격형 미드필더를 잃은 셈입니다. 여기서 왜 또 이렇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모건 깁스 화이트도 이런 식으로 협상 잘못했다가 그때는 약간 불법적인 게 개입이 되었죠. 여하튼 뺏겼는데 에제도 뺏겼다라고 저격하고 있는 골드 기자였고 한 클럽이 몇 주 동안 협상을 끌다 다른 클럽이 하루 만에 선수를 데려가는 건 좋지 못한 일입니다. 라면서 레비 너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협상력을 보여줬니? 지금 아스날을 몇 시간 만에 데려갔잖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라고 저격하고 있었고 또 다음 트윗을 보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지금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말은 많지만 프랭크 감독의 스쿼드는 현재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은 시장에서 또 다른 공개적인 망신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를 위해서라도 팬들을 위해서도 강력히 반응해야 됩니다. 하면서 신인 감독 부임시켰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지원도 안 해주냐, 다자분에 이제 놓쳤냐 라고 골드가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 관련 팬들이 또 저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레비 아웃, 애닉 아웃 이라면서 지금 너무 쓰레기 같은 클럽은 처음 본다 라는 게시물이 올랐고, 이 게시물에는 레비 꺼져라, 아니야 아스날이 B클럽이잖아, 토트넘은 B클럽 아니라서 아스날한테 애제가 간 거야 등등 자책하고 레비를 까고 아주 난리가 난 토트넘 현지 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아니 지금 레비 정신 안 차릴 거야? 손흥민 잃었는데 그러다가 토트넘 망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레비의 쓰레기 같은 협상력이었습니다. 여튼 다른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토트넘이 워낙 개쓰레기 같은 협상을 하다가 엄청난 속보가 떠버려서 이 소식부터 전해드렸고, 제가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